조직을 성장시키려는 리더는 다른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 곱셈의 법칙 20장. 리더십에 관한 내 생각이 언제나 똑같은 것은 아니다. 리더십의 힘에 대한 믿음이나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열정은 지금껏 이 일을 하며 살아오는 동안에 꾸준히 발전하고 변화했다. 처음 사회에 나와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핵심 요소가 개인적인 성적이라 생각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하도록 이끌었다. 내 용돈을 주면서 좋은 책을 읽게 했고 10대 때는 각종 세미나에 참석. 그런 경험들은 내 삶의 든든한 바탕이 되어 주었다. 사회 첫발을 내디면서 가정의 법칙을 발견했고 개인 성장을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개인적인 성장 방법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리고 40살이 되어서야 이너서클의 법칙을 이해했고 팀을 개발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조직을 성장시키고 더 큰 목표를 지향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했다. 리더로서 더 큰 도전에 직면할수록 좋은 팀을 만들 필요성이 커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더 많은 리더를 영입하고 이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면서 내 사고방식은 또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다. 선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을 갖춘 구성원들을 모은다면 팀의 역량은 강화될 것이다. 분명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팀의 리더를 영입할 때 얻어낼 수 있는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단순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이끌어야 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 이것이 곱셈의 법칙이다. 폭발적인 것은 리더 양성, 구성원들을 이끌고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가 되다. 1990년 아내와 함께 남아메리카로 여행 갔을 때이다. 이때는 초정자로 구성된 팀과 리더로 이루어진 팀의 차이를 명확하게 깨달았다. 나는 그것에서 열리는 국가 차원의 세미나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리더십을 가르치는 일은 내 삶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다. 나는 리더들의 삶의 가치를 더해서 그들이 다른 이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도록 돕는 일을 좋아한다. 이 세미나를 거대했던 이유도 그 행사가 평소 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치를 덜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세미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참석자들은 점잖았고 언어나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참석자들과 나 사이에 뭔가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강의가 그들에게 가닿지 않은 것 같았다. 참석자들은 강의에 집중하지 못했으며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그들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첫 강의가 끝난 뒤에 내 느낌이 옳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처음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직을 성장시키거나 비전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알고 싶어 했다. 그 뒤에 사흘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나는 점점 좌절감에 빠졌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리더십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조차 없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리더십에 따라서 상승하고 출현한다고 믿는 나로서는 얼마나 자존감을 느꼈는지 모른다. 물론 그런 좌절감을 경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과거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리더십을 가르쳤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부패한 리더들이 넘쳐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들은 리더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사회 기반 시설이 없으며 주력 산업과 기업이 부족하고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리더를 양성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세미나를 마치고 집으로 나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에게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결국 사람들에게 사소한 개인 상담을 해주기 위해 수천 마일을 날아온 셈이야. 그들이 리더십에 관심을 돌린다면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세미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 내 말을 차분히 듣고 있던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100만 명의 리더를 양성하기. 해외에서 부딪혔던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안에서는 내 마음속에 있었던 무언가를 움직였다. 1996년 나는 몇몇 리더와 함께 비영리 단체를 하나 조직했다. 이 단체의 목표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정부, 교육, 종교, 공동체 등에서 활동할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조직 이름은 이키로 사람들에게 개발되지 않은 자질을 일깨우기라는 말의 머리 글자를 따지었다. 이킵은 처음에 목표했던 바를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공격하는 사태가 터지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우리는 직원들의 절반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이 위기를 조직의 우선순위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우리는 사업 영역을 축소하고 전 세계적으로 리더들을 양성하는 과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렇게 세운 목표조차 너무나 벅차고 그 창에서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우리는 2008년까지 전 세계에 100만 명의 리더를 양성하기로 했다. 직원이 고작 몇 명밖에 불과한 작은 비영리 단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비결은 곱셈의 법칙에 있었다. 곱셈의 법칙. 곱절로 늘어난 리더다. 나중에 100만 리더 양성이라고 불린 이킵의 전략은 먼저 전 세계 국가에서 4만 명의 리더를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는 1년에 2번씩 3년 동안 각 나라를 자비로 여행하고 그곳에서 리더들을 양성할 수 할 의지가 있는 리더를 자발적 트레이너로 선발했다. 이킵은 리더를 훈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그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리더들에게 그들이 사는 도시와 마을로 돌아가 그 훈련 자료들을 가지고 한 명당 리더 25명을 양성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2002년 이킵은 본격적으로 MLM 전략을 출범시키고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배움에 목마른 수백 명의 리더가 각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 현장을 방문해서 이들간의 훈련에 참여했다. 어떤 이들은 무려 5여 동안 걸어와서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리는 훈련이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3년 동안 한 명당 리더 25명을 양성해달라고 부탁했다. 참석자 90% 이상이 그 요청에 서약했다. 그렇게 첫 성공을 거둔 뒤 우리는 성장의 고비를 더욱 바짝 당했다. 그 다음에는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과 중동에서 리더들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아프리카, 5년은 유럽, 6년에는 남아메리카 각각 훈련에 돌입했다. 놀랍게도 100만 리더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원래 계획했던 일정보다 2년 앞당겨 달성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더 원대한 목표를 설정했다. 유엔이 국가로 승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도합 500만 명의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2011년 그 목표도 이뤘다. 500만 명. 폭발적인 성장을 리더를 양성할 때 시작이 된다. 훌륭한 리더들에게는 비전이 있다. 그들은 팀 또는 조직이 현재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지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 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장을 기쁘게 여긴다. 또한 빠르게 행동하며 비전이 달성되는 것을 속히 확인하고 싶어 한다. 나 역시 평생에 걸쳐서 그런 갈등을 느꼈다. 조직에 들어갈 때마다 그 조직의 어딘가를 향해서 내려가야 한다는 강렬한 느낌에 휩싸이곤 했다. 심지어 어린아이였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 조직이 현재 어느 것과 앞으로 도덕해야 할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그 대답은 곱셈의 법칙에서 찾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개발하면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팀을 개발시키면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 리더를 개발시키면 조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물론 구성원들을 이끌기만 해도 어느 정도 조직을 성장시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많은 리더가 그런 길을 택한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리더십을 극대화하고 조직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한다면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 그 외에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할 방법이 없다. 팀의 훌륭한 리더들을 영입하는 순간 내가 리더의 셈법이라고 부르는
공식이 완성이 된다. 구성원 한 명을 팀에 받아들이면 1만 명의 재능 또는 노력을 넣는다. 하지만 리더 한 명을 팀에 영입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든 사람의 재능과 노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곱셈의 효과다. 평범한 리더와 뛰어난 리더의 차이점은 뭐냐? 리더를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추종자들을 이끌 때와 완전히 다른 태도와 집중력이 필요하다.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가 되려면 구성원들을 이끌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 구성원들을 이끄는 리더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필요하기를 바란다.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비전을 이어가기를 리더가 되는 것은 신나는 일일지도 모른다.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 원하는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당신이 리더십을 추구하는 동기가 그런 얄팍한 이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훌륭한 리더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끈다. 그는 구성원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중요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뭔가를 창조하기를 바란다. 구성원들을 이끄는 리더는 하위 20%에서 집중한다. 리더를 양성한 리더는 상위 20%에 집중한다. 사람들이 이끌 때 주로 누구에게 시간과 관심을 쏟는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대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아마 당신의 시간 80%는 그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곱셈의 법칙을 실천하는 리더는 하위 20%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에 조직에서 리더십이 뛰어난 상위 20%를 찾아내 그들을 양성하는 데 시간을 쓴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먼저 키워내면 그들이 다시 동료와 구성원들을 도울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을 이끄는 리더, 약점에 집중한다.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 강점에 집중한다. 사람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은 무언가? 그들의 강점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약점을 집중해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훌륭한 리더는 조직에서 가장 뛰어난 구성원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강점을 발휘하도록 돕고 탁월함을 끌어낸다. 하위 20%에 집중하면 그런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성과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간 대부분을 투자하는 리더는 그들의 약점을 개선한 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그들의 기본기를 닦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기본의 문제가 있으면 꾸준한 실적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이들과 함께 일한다면 그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개발할 수가 있다. 구성원들을 이끄는 리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는 개개인을 각각 다르게 대한다. 리더 중에서 모든 구성원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이끄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작가 마이크 딜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리더 중에서 모든 구성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구성원을 이끄는 리더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리더를 양성한 리더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를 한다. 리더가 구성원들을 끌어모으기만 하고 리더로 키워내지 않는다면 자신과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할 수가 없다. 반면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리더로 키워내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활용하는 리더는 그들에게 소중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투자. 구성원들을 이끄는 리더는 더하기로 성장한다. 리더를 양성한 리더는 곱하기로 성장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곱하기. 구성원을 이끄는 리더는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리더를 양성한 리더는 손이 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왜 리더를 양성하기가 어려울까? 에너지 자원. 리더는 발굴이 어렵다. 리더는 영입하기가 어렵다.
리더는 지키기 어렵다. 여러 가지로 타고난 소질, 위기, 다른 리더의 영향, 리더의 셈법을 따라서 전진하라. 리더를 만들어 내어라 했네요. 리더, 곱셈의 법칙. 훌륭한 리더는 강점은 직접 우선 리더가 역량이 부족한 동료를 위해서 이간 투력을 하도록 하라. 당신이 양성이된 리더가 성공하려면 축하해주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해라. 우수한